안녕하세요. 드르셉의 줄리입니다. 네, 우리 아이들 새학기 시작하고 벌써 한 달의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자녀들과 함께 새학년 새학기 출발 잘 하고 계셨나요? 제가 지난 마지막 영상에서 제가 강조드렸던 것이 우리 아이들 이 두뇌 속에 정말 길을 만들어주고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거. 이게 그 어떤 교육보다 정말 우선시 돼야 되고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그러면서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이들에게 뭐 매일 책을 읽어준다거나 독서 교육을 한다거나 책휴가 이런 것들을 아이들과 함께 하는 거, 이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그 영상에서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도 제가 저희 아이에게 책을 읽어줬던 그 책휴가 방법들, 그리고 또 제 주위에 계신 그 지인분들과 이 책휴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꼭 빠지지 않고 하게 되는 이야기, 또 제가 꼭 항상 듣게 되는 질문이 얼마나 많은 책을 얼마나 자주 읽혔냐, 이제 이거에 대한 제가 질문을 참 많이 받았었고요. 또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항상 빠지지 않고 또 드렸었던 것 같은데, 오늘 이 영상에서 보다 많은 분들과 함께 좀 공유를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또 허심탄회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정말 그 매일 책을 읽어주는 것이, 아이가 어릴수록 매일 책을 읽어주는 것이 정말 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고요. 또 저 또한 제가 정말 10년 넘게 저희 아이에게 직접 책을 읽어주는 그 기간 동안은 정말 매일매일 책을 읽어줬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책휴가 얘기를 하면서 정말 툭 하면 매일 읽어줬다, 뭐 매일 읽어줘라 이러니까 그 매일이라는 것이 그냥 뭐 그만큼 자주라는 거겠지 진짜 말 그대로 매일일까라고 약간 오해를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대화를 하다 보면.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매일은 정말 매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정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뭐 엄마가 아프거나 아이가 아프거나, 뭐 심지어 여행을 가거나, 뭐 정말 오랜 기간, 뭐 10박 이상 여행을 가더라도 책은 정말 빠뜨리지 않고 읽어줬었다라는 것을 저의 경험에서는 정말 그랬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이에게 이 책이라는 것이 정말 매일 밥을 먹듯이 너무 당연한 일상처럼 자리 잡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아이들의 이 일상을 한번 주위를 보면 아이들이 책 외에 정말 아이가 너무 재밌어 할 만한 요소들이 주위에 너무 많잖아요. 뭐 아이가 정말 어릴 때는 너무 그 신기한 장난감들, 요즘 장난감들도 막 너무너무 잘 만들어지잖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랑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장난감들, 너무 휘황찬란한 장난감들, 또 아이가 조금 더 자라면 요즘은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 다 막 아이들에게 개인 핸드폰을 막 사주시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미 아이 손에 핸드폰이 들어오는 순간, 부모님이 아무리 어떤 식으로 통제를 하더라도 아이들은 그걸 능가하는 게 너무 능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끼리는 또 아이들끼리 부모님들이 그 블럭하는 거를 또 다 해제하는 방법들을 자기들끼리 또 다 알고 있고요. 이게 아이들은 부모님의 그런 어떤 기계 사용량의 어떤 능력치를 훨씬 모르겠어요. 본능적으로 정말 능가할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아이들이 이 책 이외에 재미를 느낄 만한 요소들은 주위에 너무 차고 넘치는데, 아이가 하루라도 어릴 때 이 책이라는 것이 밥 먹는 것처럼, 마치 내 일상에 내 하루 속에 밥 먹는 것처럼 그냥 너무 당연하게 이 자리가 잡혀 있지 않으면 이것이 아이가 한 살 한 살 더 커갈수록 매일매일 독서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한 살이라도 더 어리고 아직 뭔가 그 너무너무 재미있는 뭐 어떤 요소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손에 없을 때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습관 들여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아이가 어렸을 때 어렴풋이 알고 있어서 그렇게 실천을 했는데, 지금 지나고 와보니 그게 정말 맞았었던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아이가 중학생이지만 본인 스스로가 매일 정말 책을 읽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본인이 뭔가 하루를 뭔가 덜 하고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습성이 생긴 것 같아요.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정말 20세,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이전에, 독서라는 것을 막 즐겨 해봤던 경험이 별로 없고, 뭐 소위 말하는 정말 수능 공부를 위해서 뭐 그 문제집 풀고 그냥 그 점수지향적인 어떤 전형적인 입시 세대를 거쳐왔던 한 사람으로서 독서가 막 재밌어서 해본 적이 없었고, 성인이 된 이후에 그냥 내가 대학생이지만 너무 이 상식이 없는 것 같다라는 좀 스스로의 어떤 한심함, 그걸 느끼면서 그냥 좀 자기계발서 위주로 책을 읽다가 아, 독서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그냥 좀 머리로 인지한 사람으로서, 저는 제가 좀 제 일상이 바쁘고 뭐 할 게 많으면 독서를 안 해도 그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저는 지나가고 있는 한 사람일 뿐이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가 어릴 땐 그러지 않았죠. 저희 아이가 어릴 때 정말 태어나서부터 아이가 뭐 초등학교 한 3, 4학년까지는 제가 거의 매일 책을 읽어줬던 그 세월을 보냈었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저희 아이에게 책을 매일매일 읽어주는 것이 당연했고, 근데 아이가 이제 스스로 너무 매일 책을 읽는 아이로 성장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정작 그러지 않고 저희 아이가 오히려 매일 그 독서를 실천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게 단시간에 되지도 않았었고, 엄마가 진짜 매일 읽어주는 그것을 실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아이가 이런 습관이 잡히게 됐다고 저는 정말 자부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매일 읽어준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제가 해본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도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이가 아직 유아기, 또 초등학교 저학년기라면 지금이 정말 그 찬스이고, 이 시기만 조금만 지나면 이제 그렇게 해주고 싶어도 아이의 어떤 학교 일상도 또 더 바빠져서 시간도 모자라고, 그러니까 아이조차도 이미 책에 대한 흥미가 좀 훌쩍 지나간 그 책에 대한 흥미를 맛보지 못한 상태에서 조금 커버렸기 때문에 아이조차도 이 매일 엄마가 책을 읽어줘봤자 그렇게 흥미를 느끼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가 1살이라도 지금 어리다면 정말 매일매일 책을 읽어주셔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 매일이라는 것은 엄마가 아프더라도, 엄마가 정말 수술할 정도로 아픈 게 아니라면, 수술할 정도로라고 드리니까 제가 생각나는 저의 한 일화가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제가 저희 아이 3학년 때 그 복강경 수술을 2박 3일을 했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제가 저희 아이와 처음으로 이렇게 떨어져야 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희 아이를 친정에 보내긴 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막 그 짐을 싸면서 마음이 좀 그래도 쓰이는 거죠. 아이랑 이렇게 처음 떨어지는 거고, 우리 아이도 이제 엄마 없이 처음으로 잘 텐데 잠은 잘 잘 수 있을까? 또 bedtime 스토리도 못 해주는데 마음이 이렇게 쓰여가지고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 휴대폰, 예전 휴대폰에 이제 공기계가 된 휴대폰으로 음성 녹음을 할 수 있잖아요. 보이스 레코딩. 그 기능을 가지고 우리 아이가 이제 좋아하는 책들을 제가 몇 권 골라서 그 보이스 레코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에게 이제 주면서 엄마가 bedtime 스토리는 못 해주겠지만 이거 듣고, 엄마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할머니를 편하게 자 하고 제가 이제 그 보이스 레코딩을 해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좀 뭐 한두 번 해준 게 아니라 생각보다 좀 굉장히 많이 녹음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 참 저희 친정 엄마도 진짜 대단하다 이러셨는데, 이제 제가 그럴 정도로,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렇게까지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엄마가 뭐 아프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체교가를 뭐 매일 한다는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아프다거나, 뭐 엄마가 아프다거나, 뭐 여행을 간다거나, 이럴 때는, 책 못 읽어주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았을 때 저의 대답은, 특히 아이가 이제 아프면, 뭐 아이가 뭐 아픈 것도 이제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독감에 걸려서 학교를 한 며칠 못 간다거나, 뭐 감기 걸렸다, 이럴 때는 사실 책 읽어주기가 또 너무 좋아요. 아이가 막 좀 아프니까 좀 약간 기운이 없고 이렇게 좀 축 처져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팔팔하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아이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엄마 무릎에 이제 여기 누워봐 하면서 아이 이제 책 읽어주고, 그러면은 아이가 좀 약간 기운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엄마가 이렇게 읽어주는 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엄마의 그 편안한 목소리와 함께 또 잘 듣거든요. 그런데 또 반대로 뭐 엄마가 아프다거나
또 아이가 아프다거나 어디 여행을 며칠씩 또 오랫동안 이렇게 장기적으로 여행을 특히 가게 됐을 때 그런 이유로 또 책을 이제 안 읽어주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평소에 잘 읽어주다가 뭐 그렇게 아파서 또 빠지고 또 여행 가서 빠지고 이런 빠지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게 그동안 쌓아왔던 이 그 루틴이 또 무너지는 건 정말 한순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주위에, 특히 우리 아이들 주위에는 이 책 외에 이미 재밌거리들이 참 넘쳐나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아이가 그러니까 매일 밥을 먹는다는 것도 밥보다는 사실 군것질을 더 좋아하고 밥보다는 디저트를 아이들이 더 좋아하죠. 더 맛있으니까, 더 달달하니까. 그래서 아이가 나 밥 안 먹고 군것질만 할래. 나 밥 안 먹고 디저트만 먹을래. 이런다고 해서 너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시는 부모님들 없으시잖아요. 당연히 밥이 먼저고, 디저트를 먹든지, 밥을 제대로 먹고, 뭐, 군것질 조금 하든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교육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책도, 예를 들어, 책과 뭐, 아이가 뭐, 평소에 좋아하는 어떤 유튜브 프로그램이 있다거나, 뭐, 책과 어떤 게임들이 있다고 했을 때, 여가 시간에, 아이가, 책은 안 읽는데, 그런 것만 한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책이 정말 메인 그 중심에 있는 식사고 그런 것들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정말 그 디저트나 군것질에 해당하는 요소라고 보시면서 보셔야 되는데 아이들이 하루에 책을 그냥 안 읽고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아유, 쟤는 원래 책을 안 좋아하니까, 라든지, 그냥 원래 그랬으니까,로 그냥, 이렇게 치부하고 넘어가시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다 사실은 아이에게 가르치고 교육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끝내 알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아이에게 정말 이 식사가 우선이고 가장 중요하고, 그 외에 디저트는 조금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아이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은 당연히 밥 안 먹고 디저트만 먹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집에서 다 가르치고 부모님이 매일매일 가르치면서 아이들도 그런 것을 인지하고 그런 바른 습관을 가지듯이 이 책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식사처럼 정말 뭐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뭐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 매일 밥을 먹듯이 이 마음이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책은 너무 당연한 거다. 근데 마음의 성장뿐 아니라 결국에는 이 독서를 매일 한다는 것이 학습적으로도 정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저는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아이가 공부 잘하게 하려고 책을 읽힌 것은 아니었지만 정말 어쩌다 보니 책을 이렇게 그러니까 독서 교육을 하고 책 교육을 했던 것이 결국 이게 학교 교육이라든지 학교 공부 그리고 또 평생 교육이라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대들은 한 전공을 한다고 해서 정말 그걸 평생 직장처럼 쭉 가지고 갈 수 있는 세대도 아닐 거고요. 계속 새로운 어떤 것들의 변화들이 우리 때보다 더 많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것들을 학습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세대로 살아갈 텐데 이 어렸을 때부터 독서 교육을 통한 이 사고력이 자라있고 문해력, 독서력, 이해력 이렇게 커져 있는 것들은 어떤 분야의 학습을 새로 시작하더라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서 너무 효율적이고 너무 튼튼한 이 길을 내는 기초공사가 되어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저는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일수록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보시고 하루라도 더 빨리 시작을 하시고 실천을 하시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하나 이제 추가해서 제가 또 오늘 새롭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아이가 어려서부터 좀 뭐 한 초등학교 3, 4학년까지는 이제 매일 정말 저는 그렇게 했었고요. 또 매일 읽어주시는 이렇게 상황으로 쭉 가다가 아이가 이제 한 4, 5, 6학년 이렇게 크다 보면 본인이 이제 정말 그 즐거워서 읽는 책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의 그 두꺼운 책을 우리가 이제 아이가 어렸을 때 그 얇은 책들처럼 매일매일 읽어줄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럴 때 사실 중요한 것이 그럼 이제 아이는 책 읽고 이제 엄마는 이제 뭐 딴 거 하고 이러는 것보다 엄마 본인 스스로도 내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비록 이전에 살아온 인생에서는 뭐 책에 대한 그렇게 취미도 없었고 독서를 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독서가 너무 중요한 건 알겠고 또 내 아이가 이렇게 책
책을 읽으면서 크고 있으니까 나도 이참에 좀 책을 관심을 가져봐야겠다. 독서에 대한 좀 취미를 가져봐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책 읽는 엄마의 어떤 그 모습, 일상을 보여주는 것은 엄마 스스로에게도 너무너무 좋은, 자기 개발에도 좋은 거지만 이 아이들이 봤을 때도 정말 너무너무 좋은 그 삶의 교육이겠죠. 그래서 제가 그 매주 화요일 날 이 유튜브에서 원서 북클럽을 지난 한 2년 정도 쭉 해오고 있었고요. 그 지금까지 읽은 원서가 이제 총 5권이 되더라고요. 그 최근에 마지막에 읽은 책은 해리포터 원서 그 1권을 전체 그 다 이제 완독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해리포터를 완독을 하면서 제 개인 스스로는 굉장히 뿌듯했고 좀 뭐랄까요, 감개무량했어요. 왜냐면 제가 저희 아이에게 처음에 정말 저희 아이 아기일 때 이 영어 책을 읽어줬을 때는 글밥 한 뭐 4-5줄만 이제 딱 되는 스토리가 돼도 이미 모르는 단어들이 막 여러 개가 있었고 발음도 이상했고, 그때는 제가 영어에 대해서 굉장히 뭐 무지했었기 때문에, 지금도 영어를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에 비하면 정말 많이 성장을 했구나. 내가 이 해리포터를 완독을 하다니 제가 스스로가 너무 뿌듯했고 정말 성취감도 느꼈고 참 많은 의미를 제가 스스로 막 부여를 하면서 이번에 이제 5권째까지 마쳤는데요. 빠르면은 이제 4월 마지막 화요일, 그 마지막 주의 화요일 또는 5월 첫째 주부터 이제 다시 6권째 이제 시작하는 원서 북클럽을 또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근데 책은 제가 지금 한 2-3권 그 후보 중에 고민 중인데요. 그 새 책을 딱 정하기 전에 댓글을 통해서나 우리 구독자님들 통해서도 좀 추천 책을 제가 좀 받아보고 싶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는 Tuesday with Maury라는 이 책, 그 한국어 번역으로는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으로 아마 번역이 되어 있을 건데요. 이 책이 지금 표지에서 보이실지 모르지만 굉장히 낡았어요. 제가 이 책을 언제 샀냐면 20대 중반 때 제가 그 종로 3가에 있는 YBM 학원에서 제가 토플 학원을 제가 잠깐 다녔던 적이 있는데, 그때 토플 학원 다니면서 그 강사 선생님이 이런 문제 푸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영어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원서를 읽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그때 하셨었고, 몇 권 책을 추천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한 책이 바로 이 책이었어요. 그러면서 되게 쉬운 책부터 시작을 해라 하면서 이게 쉬운 책이라고 추천을 해 주셨었는데, 제가 그때 20대 중반 때 이제 제 돈으로 원서를 처음 이제 사고 한 두세 페이지 정도 제가 보다가, 아니 강사 선생님은 이 책이 쉽다고 추천해 주신 건데 저한테는 그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2-3페이지 정도만 읽다가 흥미를 못 느껴서 그러니까 스탑을 했어요. 그러고는 그냥 방치가 되어 있었고 전혀 들여다보지 않고, 이제 저희 아이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낳고 키우면서 이제 세월이 10년 이상 훨씬 갔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에게 그림책 정도 이제 읽어주면서 내가 그래도 영어를 매일 읽어주고 있는데 예전에 이거 어려워서 별로 읽지도 못했던 거 다시 읽혀질까? 하고 제가 조금 읽었어요. 근데 그때는 한 챕터, 2챕터 정도 읽다가 처음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 여전히 잘 모르겠다고 막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또 이걸 중단을 했었고, 제가 이 책을 다시 또 읽은 게 작년에 이 책을 이제 다시 꺼내서 읽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 책을 완독을 했거든요. 그렇게 두껍진 않죠. 근데 완독을 했는데 이게 이제 완독이 다 되면서 내 영어 실력이 이제 좀 올랐구나 그런 성취도 느꼈지만 내용이 너무너무 감동이어서, 또 이게 실화를 배경으로 한 또 내용이기도 했고요. 굉장히 제가 이 책을 읽고 그때 작년에 이제 감동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좀 약간 책을 읽으면서 울기도 했고, 이렇게 좋은 책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거의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이제 처음으로 제대로 읽어본 거였고요. 요번에 다시 제가 이제 그 새로운 책을 좀 고민하면서 이 책을 다시 꺼내 읽고 있는데, 여전히 너무 좋은 책인 것 같고, 이 책이 또 원서 북클럽으로 하기 어떨까, 고민 중에 있는데, 요 책도 제가 하나 지금 후보에 있고, 두 번째 제가 고민하고 있는 책은
The Land of Story라는 네, 판타지예요. 근데 왜 이 책을 또 고민을 하고 있냐면 제가 요 앞에 이제 마지막으로 읽었던 책이 해리포터 1권이었잖아요. 근데 해리포터도 그 판타지 장르에 들어가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특히 엄마표 영어 지금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제 채널에 오신 분들은 엄마표 영어를 하면 그 정말 빠질 수 없는 책이 바로 해리포터. 네, 해리포터여서 제가 그 해리포터는 늘 제 마음속에 염두하고 있었던 책인데 해리포터 정말 못지않게 너무너무 스토리가 탄탄하고요. 정말 너무 재밌는 이 판타지 중에 하나가 The Land of Story라는 이 책이 있어요. 제가 이 책은 지난 예전 영상들에서도 많이 제가 정말 극찬을 했고 소개를 했었던 책인데 이 책은 사실 해리포터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오히려 조금 더 조금 쉽다라는 평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책은 좀 읽은 지가 한 4년 정도는 된 것 같아서 난이도에 대해서는 해리포터랑 비슷하거나 오히려 해리포터 1권하고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책을 다음 책으로도 좀 고민을 하는 이유는 엄마표 영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책은 정말 제가 필수로 아이들에게 읽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이 책을 싫어하는 아이가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너무 재밌고, 그러니까 해리포터 읽기 전에 저희 아이는 해리포터 읽기 한 3년 전쯤에, 그러니까 이 책을 좀 어릴 때 읽기는 했었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하여간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재밌고, 저희 아이가 이 책을 그 7살 때 이제 읽고 완전 푹 빠져서 저도 그때 아이와 함께 이 책에 대한 재미를 알고 싶었지만 저는 그때 이제 영어 실력이 너무 터무니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는 막 이 책 그렇게 재밌다고 하는데 그 재미를 함께 공유하지 못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슬펐었던 경험이 있던 책인데 아이가 한 초등학교 3학년? 그 4학년? 그 넘어가는 시기에 제가 이 책 내가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이제 용기를 내고 한 21일 동안 걸쳐서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꾸준히 읽어서 21일이 걸렸던 책이에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무릎을 탁 치고 정말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스토리를 너무 잘 썼고, 와, 이 작가 진짜 천재 아니야? 제가 했었고, 판타지지만 저는 뭐 판타지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도 정말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던 책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마 재미에 빠져서 같이 또 이렇게 원서 북클럽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읽으면 또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엄마표 영어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아이들이 당연히 읽을 책, 아니면 읽었던 책, 이거를 엄마가 진짜 오로지 그 재미를 느낀다면 아이와 함께 또 대화를 나눌 어떤 소재가, 너무 좋은 소재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 책을 통한 공통 아이와 이 이슈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책도 제가 후보에 또 염두하고 있는 책이고, 나머지, 그러니까 또 다른 후보로 제가 지금 고민을 하는 책은 그 한국어로는 미움받을 용기라고 알려진 유명한 책이 있죠. 근데 그 책을 제가 지금 영어 공부하면서 제가 그 유튜브에 그 원어민 채널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책에서 최근에 그 미움받을 용기, 그러니까 그게 영어로 나와 있는 책을 굉장히 또 그분이 추천을 하더라고요. 본인 그 개인 인생에 너무 자기 삶에 도움이 된 책으로서 The Courage to be Disliked, 이게 그 영어 원서로 번역된 책인 것 같은데 그 책을 너무너무 극찬 추천을 해서 제가 지금 그 책을 주문을 이제 해놓은 상태예요. 이제 아직 저희 집에 오지 않아서 제가 지금 실물로는 소개를 못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 책까지 해서 총 지금 3권을 제가 다음 그 원서 북클럽의 책으로 제가 지금 고민 중에 있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3권의 책 중에 뭐 책을 읽어보셨거나 아니면 이번 기회에 같이 참여해보고 싶으시거나 그런 좀 의견이 있으시면 좀 어떤 책으로 하고 싶다 뭐 이런 좀 의견을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 책을 선정하는데 좀 참고를 할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참여를 해주시면 제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학교 이제 새학년 시작돼서
내 아이가 올해 또 이 새학년을 시작하면서 또 학교 공부 잘 따라갈 수 있을까? 또 정말 좀 학습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부모님들이라면 다 있으실 텐데, 당연히 그런 것도 학교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지만, 일단 기초공사라고 하죠. 그게 또 잘 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그런 것들이 오래 가지 못해요. 지금 당장 이게 아이가 좀 잘하는 것 같아도 기초가 되어 있지 않고, 뭔가 정말 먼저 우선시 돼야 되는 것들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 정말 모래 위에 성 쌓듯이 금방 또 무너질 수가 있는데, 뭐니 해도 중요한 것은 내 아이가 정말 그 어떤 학습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정말 잠재력. 그러니까 잠재력은 아이들이 다 있겠죠. 근데 그 어떤 학습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의 그 진짜 능력을 키워주는 게 중요한데, 그게 바로 이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정말 책 읽어주시고, 독서 교육을, 책 육아를 아이와 함께 이게 몸소 실천하는 거. 이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해본 산 증인으로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보다 어린 이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께는 정말 좀 그렇게 실천을 하셔서 나중에 아이가 잘하면 잘할수록 정말 이렇게 하길 잘했구나, 제가 느끼는 이것을 좀 더 많은 분들이 느끼시기를 저는 정말 진심으로 너무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강조하는 영상을 또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이 영상이 또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더 이제 바라는 게 있다면 원서 북클럽, 제가 매주 화요일날 그 멤버십 회원님들과 함께 오전 10시에 라이브로 이렇게 하고 있는 원서 북클럽에 지금 6번째 책을 선정하는 이 시간 동안 좀 고민을 해보시면서 진짜 이 책에 대한 좀 즐거움을, 혼자 뭔가 좀 잘 안 됐던 그런 독서에 대한 꾸준함이라든지, 특히 원서 아직 한 번도 읽어본 적 없는데 하신 분들이라면 또 저와 함께 라이브로 읽으면서, 또 책도 읽지만 또 책 읽기 전에 뭐 앞뒤로 또 스몰 토크 하면서 뭐 아이들 책 육아에 대한 얘기, 우리 지금 자녀 교육 하면서 이렇게 또 다 만나진 인연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좀 더 친해지는 이런 시간까지 함께 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